제가 통일 선배로서 한 3가지 장면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데요. 1990년도에 2+4 회담이 열립니다. 2+4. 2는 뭘까요? 동독하고 서독이겠죠? 그리고 4는 아까 맨 처음에는 독일을 관리했던 그런 나라들인데요. 사실 그 나라들도 발언권 교류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는 통일해도 되냐고. 다 안 된다고 행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이 만약에 통일된다면 무조건 네이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조건으로 준 거고, 소련 같은 경우는 고르바초프가 맨 처음에 거기 반대했었어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은 이제 독일이 네이토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 그 통일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근데 당시 이제 소련의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서독이 많은 곡물하고 돈을 소련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뇌물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소련도 거기 동의하게 되고, 너희들이 동의하니까 그건 너희의 결정권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었는데 둘 다도 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된 독일이 정말 평화로운 국가 될 거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통일을 위한 필요한 장면을 한번 꼽아볼게요. 네, 여기 왼쪽은 아까 보신 고르바초프 총리 계시고, 오른쪽에는 독일 서독 헬무트 콜 총리 보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두 사람은 그나마 잘 지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정상들이 어디 정상회담 나가면 막 멋있는 정장 입고 넥타이 입고 하는데, 여기는 좀 아니죠? 약간 학생처럼 나왔죠? 좀 캐주얼하게 만나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독일말로 이런 니트를 슈트릭폴로바라고 불러요. 슈트릭폴로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니트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독일말로 슈트릭폴로바 폴리티크. 네. 둘이 만나서 강 옆에 또 한 숲에서 계속 산책하면서 막 통일 얘기도 했지만, 둘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땐 서로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예술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독일이 네이토 회원국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콜 우정을 가지면서 설득시키고 고르바초프 결국은 거기 이제 동의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 보시면 좀 다른 한반도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최근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보 다리 만남이죠.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슈트릭폴로바 폴리티크 그 니트 정책 너무 많이 생각났었어요. 왜냐면은 옆에 막 경호원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두 정상만 만나서 사람 대 사람, 그쵸? 인간 대 인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빠 아들 그런 느낌 전 개인적으로 좀 받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 눈빛 보면 진심이 통한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제가 뭐 착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두 정상의 어떤 좋은 관계가 일단 종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변 국가들이 엄청 걱정했었어요. 독일이 동일하면 너무 많은 나라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다시 1차 대전하면 2차 대전처럼. 그래서 콜 총리가 결국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ADC 무기의 포기. A는 뭘까요? Atomic, 그렇죠? 핵무기. B는 Biological. 그 다음에 C는 Chemical Weapons, 화학 무기.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고.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이었죠. 자, 다음 약속은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절대는 다시는 해치진 않겠다. 왜냐면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계속 또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대 가해국 되지 않고 진짜 유럽 중심 하나의 평화 국가로서 우리 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군사력을 37만 명 이상 늘리지 않겠다. 네. 일본도 아시다시피 자기 방어만 할 수 있고 공식적인 군대는 아닌데, 독일은 좀 비슷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 다시 해치지 않게끔 일단 우리 군사력도 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37만 명으로만 배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필수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없었다면 사실 독일 통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는 장면인데요.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로 가요.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정상에 온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 폴란드가 제일 많이 독일 사람들부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만 한 600만 명 학살시켰는데 그중에 폴란드 사람 200만 명 넘었대요. 네, 3분의 1 이상 다 폴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윌리 브란트가 희생자들 좀 추모하는 그런 공원으로 가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은 막 크게 연설 같은 건 안 하시고 그냥 무릎 꿇고 맙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터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냐는 질문을 받고 윌리 브란트가 절대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고 그냥 감정에 그냥 이렇게 다림이 풀리고 자기는 정말 그 제스처가 제일 필수였고 제일 필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 브란트의 이런 모습이 결국 독일이라는 국가가 유럽 내에서 어느 정도 병화 국가로 인정받고 결국 통일도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